네, 이번에는 위클리 핵심 전략입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장이 다시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 시장 전망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동양증권의 김주형 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이 무역수지 지표 호조로 우리 시장 오랜만에 또 붉은색 불을 켜고 있습니다. 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훈풍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한 어떤 경제 환경이나 금융시장의 여건보다는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고요. 그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과 또 그 이면에 있는 엔화 약세에 대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교체를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에 좀 순매도로 보였던 게 약세의 요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요 며칠 사이 흐름들을 보면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많이 줄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공격적인 매도 공세에서 이제 순매수로 어느 정도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첫 연휴 이후에는 이러한 어떤 회복 국면이 좀 더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외 변수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잇따른 정치적인 스캔들, 그리고 또 유로존 리스크, 이것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다시 떠오르는데 유로존 리스크, 글로벌 증시에서 또다시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두 해 동안에 나타났던 유로존의 리스크는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불거진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그냥 정치적인 스캔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전이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월하고 4월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만기가 조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쪽으로 좀 더 염려를 하는 부분들은 있으나 지난번에 내놨던 유럽 중앙은행의 OMT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금융시장 안정에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정치적인 스캔들로 그렇게 휘둘리기보다는 유로존의 리스크는 좀 더 안정을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모스크바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중앙은행장 회의가 함께 열리고 있는데요. 이 엔저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시장의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미국 연준과 같이 어떤 통화 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쓰면서 소위 말하는 디플레를 탈출하겠다라는 이제 의도를 깔린 정책을 이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아마 큰 그림에서 정책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반영이 돼서 엔화가 급격하게 지금 약세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엔화 약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환율 전쟁이라는 이제 표현까지를 쓰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일본이 쓰고 있는 이 정책적인 전환이 다소 우려스럽다라는 표명들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나친 엔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일본을 압박할 만한 수단을 도출한다거나 합의점을 찾는 것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여론상으로 어떤 엔화의 약세에 대한 것들을 걱정을 하는 쪽에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됐을 때 시장에서 또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워닝을 주는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워닝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가격 변화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당분간 엔화는 좀 안정된 쪽으로 좀 흐름을 잡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만약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별 내용 없이 또 엔화 약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이 시장의 공론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는 G20 회의가 아니더라도 엔화는 좀 당분간은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당초에 일본 정부 관료들이 엔달러의 균형 환율을 한 95에서 100엔 정도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에 갈 수 있을 만한 가격의 밴드였는데 이것이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95엔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 엔화에 대한 투기적인 순매도 포지션은 오히려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엔화가 약세로 가는 속도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이제 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결국 엔달러 환율은 당분간은 95엔 정도를 단기 고점 정도로 상단으로 생각을 해서 환율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에 주목할 변수하고 대응 전략도 함께 좀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주에 그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 이제 옵션 만기일,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옵션 만기일은 그 한 2천억 원 정도의 프로그램 청산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과거 만기일 때보다 뭐 더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의 마이너스는 되긴 하나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뭐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들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은 좀 더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기준금리 결정 자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환율 시장의 변동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시중금리를 내린다와 동결할 것이다라는 것이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좀 내려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것을 좀 차단하는 쪽에 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이러한 여건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들 종합해서 본다면 연초 이후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받았던 부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회복 국면에 나서지 않겠냐. 그래서 주가도 추가적인 반등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클리 핵심 전략, 동양증권 김주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